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어 좀 진행했고요. 자, 오늘 이어서 순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나열.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자, 앞으로 기호를 써서 조금 표현해보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뭐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거 같긴 했는데요. 자, 이제 10명의 학생이 있다.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반장하고 부반장 뽑을 거야. 자,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배웠어. 반장하고 부반장이 서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계급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뽑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장을 먼저 뽑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자,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1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10명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반장하고 부반장 겸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반장으로 뽑혔던 친구는 부반장 선거에 나갈 수 없으니까 다음 경우의 수는 9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반장하고 부반장 뽑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유진아?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경우의 수의 곱의 계산으로 계산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거야. 우리가 반장하고 부반장을 순서대로 뽑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순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해서. 이해했니? 반장 뽑을 친구하고 부반장 뽑을 친구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잖아. 괜찮니? 자, 그러면 근데 이거야. 중학교 때는 우리가 10 곱하기 9 이렇게 그냥 끝냈어요. 그쵸? 지금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어도 너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치? 자, 근데 고등학교 과정 올라오면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우리는 뭐 하고 싶다? 기호화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대문자로 P예요. 그래서 이 P라는 기호를 써서 앞으로 나타낼 건데 어떻게 나타낼 거다? 자, 봐봐. 10명을 기준으로 2명을 뽑아서 나열한 경우의 수잖아. 이해되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10명을 기준으로 2명을 뽑아서 나열한 거잖아.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P를 기준으로 왼쪽에다가는 10을 써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우리가 뽑아서 나열해야 될 인원수를 써서 이렇게 10P이라고 앞으로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야. 유진이 괜찮아?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계산 방법이 뭐다? 10 곱하기 9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계산하는 방법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자, 내가 20P4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20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다 라는 거야. 유진이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나열할 사람은 20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19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18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17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저는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지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서부터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호적인 정의를 조금 내려보자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자, 14P6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수학은 뭐로? 기호로 조금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N, P, R 이라고 정의할 거야. 이해됐니? 자,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반장, 부반장 선거에 10명이 출마했다고 했잖아요. 그치? 10명이 다 같은 사람이니? 지금 기섭이 10명 나와서 투표할 거야? 아니잖아. 클론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자, 여기는 R은 뭐냐? 밑에다 쓸게요. R은 뭐냐? 내가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개수를 말하는 거야. 나열하는 개수. 이해되니? 자, 이게 뭐야? 내가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순서대로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무슨 말이야? 20명 중에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얘는 무슨 말이야? 14명 중에 6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나? 뽑아서 나열한다? 정확히 말할게요.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다라는 거, 순서대로. 이해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경우의 수에서 순서가 있냐 없냐는 답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이번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순서가 있냐 없냐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거야. 이해되니? 그럼 너네가 앞으로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열할 때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뽑으면 되는 건지 그거를 구분 잘해야 돼. 근데 오늘까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오늘 배우는 건 그냥 순열만 배울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여기 RPM에서 어떤 문제를 보든 너네는 순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단원까지 배우게 되면 내가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서가 없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조금 힘들겠죠. 그쵸? 이해되니? 자, 그러면 수학적인 기호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다? 이렇게 계산할 거다라는 거야. 호준아, 우리가 14P6일 때 14를 기준으로 숫자 몇 개를 곱했어? 총 6개를 곱했죠. 그치? 자, 20C4일 때는 20을 기준으로 숫자 몇 개를 곱했어? 4개를 곱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NPR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러면 N 곱하기 N-1, N-2. 자,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니? 자,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뭐냐면 20에서 4를 뺀 다음에 1 더한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자, 밑에 9라는 것도 봐. 호준아, 이 9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앞에 있는 14하고 6을 뺀 다음에 더하기 1 한 숫자랑 똑같지. 맞니?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호화했을 때 항상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자, n에다가 빼기 r을 해서 더하기 1을 쓰면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호화해서 여기다 대입하면서 풀진 않을 거야. 알겠지? 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계산할지 안다니까? 자, 내가 물어볼게. 내가 100P 사라고 해봐. 그럼 재현아, 이거 여기다 100 대입하고 여기다가 4 대입하고 더하기 1 해서 곱할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 뭐 할 거야? 100부터 99, 98, 97, 4개까지 숫자만 써서 곱할 거란 말이야. 그치? 기호화하는 거는 그냥 교육 과정상 그렇게 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의할 뿐이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기호를 쓸 거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쵸? 왜? 우리는 그냥 바로 곱셈식을 써서 계산하는 걸 좋아하거든? 왜? 이렇게 써봤자 얘들 어차피 이거 4개 써가지고 곱하지 않을까? 그치? 그런데 이 기호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책 기준으로 제가 몇 번을 설명했냐면 자, 10-2의 1번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정의를 자, 제가 딱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계승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야. 봐봐, 앞에 봐. 자, 정의되어 있는 자연수부터 1이라고 하는 자연수까지 계속 곱하는 거를 우리가 계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쓰고 싶어. 자, 내가 5의 계승을 찾고 싶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5라는 숫자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해서 다 정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5, 4, 3, 1 곱하면 유진아 몇이야? 그렇죠. 120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수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계승이라는 거 하는 것도 뭐 하고 싶다? 기호화하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계승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n하고 느낌표를 쓸 겁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 느낌표라고 하는 건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내려서 곱하는 거를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실제로 고를 때는 팩토리얼 4글자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팩 이렇게 말 걸 거야. n 팩. 느낌표 하는 순간 싸대기 맞는 거 알겠지? n! 이러면 안 돼. n 팩 이렇게 말하면 돼. 알겠죠? 이거를 강절 n 하면 안 돼. 알겠죠? n 팩입니다. 알겠죠? 자,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 n이요 하면 좀 창피해지는 거 알겠지? 자, 자매품으로 물음표 없어요. n? 안 돼. 알겠지? 팩토리얼. 야, 한글 배치 하지 마. n 느낌표 하지 마. 알겠지? n 팩토리얼 혹은 팩 이렇게 읽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라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들아, 우리 이거 그냥 10 곱하기 9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아니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근데 이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n부터 1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여러분이 문자로 하는 건 좀 헷갈리니까 숫자로 예를 들게.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유진아,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어, 3 곱하기 1까지 쭉 곱하면 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이렇게도 써도 되겠니? 재현아, 4를 기준으로 숫자 몇 개를 곱했어? 4개 곱했죠. 그럼 내가 이거 4p4라고 해도 돼?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뭐 했다는 거야? 나열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야, 예를 들어보자. 야, 해서 미안해. A, B, C, D가 있어. 자, 자리가 4개 있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처음에 4명이죠. A가 앉았어. 꺼져.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죠. C 앉았어.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죠. B 꺼져. 몇 명 남았어? 1명 남았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녀석과 내가 뽑아야 되는 인원수가 서로 같을 때 쓰는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결국은 얘는 뭐랑 똑같다? n, p, n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여러분 책 보면 n 팩토리얼 돼 있고 이거 써 있죠? 그 옆에다가 요것도 써주자. n, p, n. 서로 다른 것과 내가 뽑아야 하는 인원수가 똑같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자,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1팩 당연히 1부터 1까지만 곱하는 거니까 재현아 1이지. 2팩은 몇일까 호준아? 2부터 1까지 곱하니까. 자, 그러면 건우야 3팩은 몇일까? 오지기 천재인데? 재현아 4팩은 몇일까? 24. 자, 그럼 재현아 5팩은 몇일까? 120이 되고요. 자, 6팩은 몇일까? 720이 돼요.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7팩은 5040입니다. 요거 3개 정도만 적어주세요. 옆에. 뭐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하나하나 곱하셔도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귀찮다 라고 하면은 요거 3개 정도를 써놓고 눈에 익히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 외우는 개념은 아니지. 그치 건우야? 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 기준으로 맨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제가 방금 썼던 거. 자, MPN이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다? M 팩토리얼하고 똑같다. 그쵸? 자, 두 번째 별표 2개 주자. 두 번째 별표 2개. MP 몇이라고 써있죠? MP0은 1. 자,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1.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MP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죠? n-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유준아, 첫 번째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여기 해놨으니까. 아니? 자, 두 번째 볼 건데, 자, 첫 번째 얘라고 돼 있어. MP0은 1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는, 상황이 없는 것도 하나의 경우야. 상황이 없는 것도. 자, 이거야. 자, 내가 n명 중에,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n명 중에 안 뽑겠다는 거잖아. 내가 안 뽑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 아니야, 사건? 내가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를 뭐라고 했냐면, 자, 같은 행동을 일정하게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n명 중에 1명을 뽑든 2명을 뽑든 3명을 뽑든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치? 맞니? 근데 내가 안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뽑는 거는 그냥 0이라고 할 거냐 이거야. 아니야. 안 뽑는 상황도 하나의 사건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로 적겠다? 한 가지로 적겠다라는 거야. 유진이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볼게요. 유진아, 몇 팩토리얼이라고 돼 있어? 0 팩토리얼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우리가 봐봐. 0P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굳이 표현하자면, 그치?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이라고 정의하자? 1이라고 정의하자라는 거야. 알겠니?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뭘 증명할 거냐면, 자, 3번을 한번 증명할 건데, 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필기만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학교 시험에 증명 안 나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뭐냐면은 자, 지금 NP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는 경우의 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계승으로 식을 나타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잘 봐. 자, NPR이라고 하는 걸 볼게. 자, 그러면 재현아, n을 기준으로 몇 개만큼 곱하면 돼? r개만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썼을 때 n 곱하기 n-r 곱하기, 죄송해요. 1 곱하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n-r 더하기 1까지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내가 얘를 변형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 자, n 이렇게 있을 거고요. n-를 이렇게 있을 거고 쭉쭉쭉 가다가 n-r 플러스 1 여기까지가 NPR의 정의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재현아, 이 다음에 올 숫자는 얘에서 몇만큼 빼면 돼? 봐봐. n에서 1만큼 빼. 그 다음 1만큼 빼. 계속 1만큼 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는 1 더 작아져야 되니까 n-r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계속 작은 숫자를 쓰다가 어디까지 작은 숫자를 쓸 거냐면 1까지 작은 숫자를 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n부터 1까지 곱한 거를 뭐라고 정의하죠?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노란색 숫자만큼 곱했으니까 다시 분모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n-r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곱한 수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자, 분자 봐봐. 자, 분자는 n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몇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n-r의 팩토리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아니? 물론 저렇게 계산하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증명할 거냐면 얘를 한번 증명해 볼게. 잘 봐봐, 얘들아.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잘 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보자. npn 이거 볼게. npn 이렇게 해볼게. 해봐도 돼? 자, 그럼 npn이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다가 대입해도 상관없지. 내가 지금 원래 npr이잖아, 지원아, 그치? npr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n을 대입했죠, 그쵸? 많이? 그 얘를 공식에다 대입하면요 n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n-n 팩토리얼이 돼. 맞니? 근데 주의야. 원래 npn이라고 하는 건 아까 n 팩토리랑 똑같다고 했었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첫 번째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근데 분모는 n 빼기 n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돼? 0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럼 0 팩토리얼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으로 증명하자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지금 요거 증명한 것만 여러분이 3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맨 밑에. 0 팩토리얼 증명하는 것까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요것만 적어주자. 자, 근데 제가 오늘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유진아 지워도 돼? 아니요. 금방 지네? 아는 사람 결혼식이야 유진아? 금요일날? 가족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련만 좀 마무리할게요. 자, 보면요. 자, 넘어갈게요. 몇 번 볼 거냐면은, 자, 131쪽부터 볼게요. 131쪽부터.
자, 131쪽부터 볼 건데, 자, 928번 볼게. 하나만 볼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숫자 6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택한대. 얘들아,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어. 숫자 6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숫자 6개는 서로 당연히 다르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 중에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봐봐. 자연수를 두 자릿수로 만들 건데 몇의 자리가 있어?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10의 자리에 숫자를 배치하냐 1의 자리에 숫자를 배치하냐에 따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1의 자리, 1의 자리, 아니 뭐야? 뭔 소리야?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의 배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숫자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이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쓰자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쓰기 싫은데요? 그럼 10의 자리에 6가지 중에 하나? 1의 자리에 5가지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죠. 그쵸? 기호를 쓰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는